사이다 무비튼.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는 생기지 않았다. 나는 검사를 받아봤는데 딱히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남편도 검사를 받게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꺼려했다. 그래도 남자는 원래 그런 경향도 있고 검사를 꺼리는 마음도 이해가 되기에 나도 강요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었다. 심지어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다른 여자와 사고를 치고 결국 임신시킨 듯 했다. 예전 검사 결과에서 내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시어머니께 말했지만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애가 덜컥 생긴 걸 가지고 콧대가 높아져서는 역시 애가 생기지 않은 원인은 너였구나. 하여간 도움이 안 돼. 넌 여자도 아니야. 사기꾼 같은 년이 감히 내 아들을 속여? 라며 나를 꾸짖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확실히 내게 이상이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나 스스로도 이건 내 잘못인가 싶어 점점 우울해져 갔다. 그 후 결판이라도 내려는 듯 그 여자가 집에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한 나를 안 이꼬아하고 있었기에 그 상간녀의 편을 들어주며 여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쓰레기 같은 년아. 그리고 그 상간녀는 당신 애도 못 가졌다며. 나는 그냥 한 번에 가졌는데. 라며 나를 비웃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검사에 이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자신에게 원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자신의 애가 생긴 일로 인해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 마냥 우쭐해하며 내게 말을 했다. 너가 애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라서 내가 일부러 밖에서 만들어 와준 거 아냐. 그러니까 너한테 불만 들을 이유는 없어. 라며 실실 웃으며 말을 하는데 피해자는 난데 오히려 내가 나쁜 년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남편은 내게 애가 안 생기는 건 네 탓이야. 네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 그러니까 넌 위자료를 낼 의무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에 더해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며느리가 애를 가지지도 못하는 몸으로 아들을 속였어요. 아주 못된 년이야. 라고 떠들고 다녔다. 안 그래도 멘탈이 약해져 있던 나는 더욱더 정서적으로 불안해져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위자료를 내고 이혼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우연히 여동생과 연락이 닿아 일의 진상과 이혼 후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동생은 크게 화를 내며 곧바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아가서는 웃기지 마,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왜 피해자인 언니가 위자료를 내야 하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위자료를 내는 건 너네 쪽이겠지. 니들이 뭐라고 우리 언니를 괴롭혀? 라며 날뛰었다. 참고로 지금은 동생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동생은 폭주족 날라리 출신이다. 동생에게 완전히 겁을 먹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내게 지급했고 그 후 이혼이 성립됐다. 나와 이혼한 후에 전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명백한 전남편의 아이였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친자검사까지 했으니 틀림없다고. 하지만 태어난 아이에게선 장애가 발견되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전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지만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 여자가 애만 놓고 먼저 배신해서 도망갔다. 애를 떠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염치도 없이 내게 도움을 요청해왔다. 너는 네가 원해도 애를 낳지 못하는 몸이잖아. 애를 키우게 해주는 거니까 기뻐해야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야. 난 당연히 듣자마자 거절했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해줄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자 전 남편은 너는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불쌍하지. 엄마한테 버림받았으니까. 그러니 애아빠인 당신이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애랑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잖아. 라고 전했다. 애초에 남편은 그 여자 외에도 회사 후배한테까지도 손을 댔다. 내가 이혼하기 전에 그 여자가 나한테 연락을 하길래 만나봤는데 그 여자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또 다른 여자까지 임신을 해서 싸우는 중이라고 하길래 나는 이혼할 거니까 당신도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해주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내가 불임인데 헤어져 주지 않네 뭐네 하면서 내 탓을 해서 그 말에 속았다고 한다. 결국 애는 낙태했다고 들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 사람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내가 그쪽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더니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전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일을 그만둔 후에 연락이 와서는 역시 그 외에도 피해자? 쉽게 말해 외도 상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그 여자 외에는 모두 내게 미안하다며 외도를 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 주었다. 전 남편에게는 분명 관계 중독이라고 할까? 그런 정신병이 있었나 보다. 처음에는 어떻게 잘 제어를 했었겠지만 자신을 무정자증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쯤부터 조금씩 겉돌기 시작한 듯하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등 떠미는 것도 있어서 결국 그 사달이 난 게 아닌가 싶다. 결국 여자는 도망가고 없다. 이혼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아이와 셋이서 살고 있지만 상상 이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나와 직장 후배 외에도 위자료를 내야 하는 꼴이 되어 당연한 얘기지만 회사에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해고되었다고 한다. 물론 전 남편에게 다가가는 여자는 이제 없다. 지금도 가끔씩 본가에 편지가 오곤 한다. 형식적인 인사와 함께 힘들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머리가 빠진다는 둥,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등의 내용을 써서 보낸다고 한다. 나아가서는 이 애가 정말 내 애가 맞긴 할까? 라는 말까지. 니네 엄마가 친자검사까지 했다잖아. 뭐 내가 도와주길 바라는지 혹은 재결합을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고 짜증만 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그대로 버리든 수치 거부를 하든 해달라고 말해놨다. 전 남편은 여러 여자들에게 위자료를 내야 하는 데다가 직장도 잘리고 장애를 가진 애까지 있어서 아주 난리도 아니지만 내 알바는 아니지. 참고로 나는 그 후로 얼마 지나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이사를 갔다. 그곳에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편의점 점장님께 능력을 인정받았고 그게 계기가 되어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 프로포즈를 받아 재혼하게 됐는데 놀랄 정도로 바로 아기가 생겼다. 그 모자 때문에 나는 완전히 애가 생기지 않는 몸이구나 싶었기에 생리가 늦어도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몸인데 뭐 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 없다고 나왔던 것을 떠올려 반신반의하며 산부인과를 찾아갔더니 바로 임신이라고 했다. 대박! 내가 임신을 했다고? 정말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현재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왔는데 전 남편 사이에서는 애가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 사이에도 아마 애를 갖기 어려울 거야.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었다. 그랬더니 남편은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현재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결혼 생활을 즐겨야겠다 생각했던 것이다. 그랬던 배경이 있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둘 다 너무 기뻤다. 그 후 임신 기간은 순조롭게 흘러갔고 무사히 딸을 출산했다. 그 후 소문으로 들었는데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에 시달려 양육에 질려서 애를 방치하는 바람에 둘 다 학대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애가 떠나가라 우는 걸 이웃사람이 듣고 애가 울음을 안 그친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들키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애는 보호 조치되었고 아빠와 할머니가 체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에 맡겨진다고 하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시설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영상에서 만나요.